이 녀석은 우리 유키입니다. 여기서 천사처럼 자고 있는 녀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릴 적 친구 치사토가 꽤 독특한 방법으로 깨웁니다. 그리고 유키가 좀 딴 생각하고 있는 걸 눈치챈 치사토는 정신 차리라고 한 대 때립니다. 학교 가는 길에 미후유를 만나는데 그녀는 유키에게 다가와서 위로를 해주죠. 유키는 완전 미후유한테 푹 빠져 있어서 고백했지만 그녀는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이들은 모두 요리 동아리에서 만났는데 그곳에서 부끄러움이 많은 모리와 실험 중인 사탕 로봇을 가진 과학자 노우미를 알게 됩니다. 네, 우리 주인공은 학교에서 하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오보로가 모두에게 초콜릿바를 나눠주며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오보로를 주시합니다. 갑자기 술 취한 독특한 선생님이 나타나서 중요한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동아리가 학생회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학생회가 돈을 가지고 뭔가 수상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사츠키가 와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몇몇 동아리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하는데 노조미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아무도 그녀의 사탕을 맛볼 수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사츠키가 학생회장이 될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지만 그녀가 인기 있고 예쁜 데다 엄청난 몸매를 가지고 있어서 걱정도 했죠. 그래서 그들은 후보자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희망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주인공은 아오미라는 성격 좋은 와이프를 우연히 마주칩니다. 그녀는 버스를 놓쳐서 열쇠를 잃어버렸고 주인공이 열쇠를 찾아줍니다. 동아리에서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학생회 후보로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면 동아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주인공은 원치 않았지만 모든 여자들이 그를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입니다. 며칠 전 우리 주인공은 치사토와 결혼하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약혼자였지만 주인공은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치사토는 그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주인공이 옆에 있는 치사토의 거대한 베개를 잡고 일어났거든요. 치사토는 주인공을 놀리려고 하지만 그는 다시 자고 싶어 했어요. 상황이 더 나빠지는데 주인공은 요리 동아리에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하고 학생회장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치사토는 그 소식을 동아리 친구들에게 전하고 우리는 주인공이 학교 가는 길에 사츠키와 마주치는 걸 보게 돼요. 그녀는 학교의 천사 같은 와이프였어요. 실제로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쁘지 않았어요. 그녀는 주인공의 이름을 헷갈려 했지만 그는 친절하게 정정해줘요. 그녀는 그를 재미있어 했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부끄러워하며 그녀를 바라봤죠. 동아리의 모든 사람들이 유키의 결정을 알게 되자 오보로는 전화로 유키를 유혹하려고 해요. 꽤 독특한 방식으로요. 오보로는 갑자기 유키에게 그의 아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유키는 전화를 끊어버려요. 유키는 학교에 가서 아오미의 열쇠를 돌려주려고 해요. 아오미는 일요일에 학교에 있는 유키를 보고 놀라서 고맙다고 해요. 와이프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주인공이죠. 한편 요리 동아리에서는 보여줄 게 없어서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조미는 이 문제에 집중하기로 하고 또 하나의 재앙 같은 기계를 발명해요. 주인공은 동아리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늘 그렇듯이 또 누구와 부딪혀요. 그는 또 다른 소녀일 줄 알았지만 불행히도 현 학생회장의 보안팀이었어요. 그들은 학생회장을 보호해야 해요. 학생회장은 요리 동아리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는 유키에게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라고 격려해요. 하지만 유키는 자신감이 부족했어요. 그때 사츠키를 다시 만나게 돼요. 그녀의 자전거 체인이 고장났어요. 유키는 남자답게 그녀를 도와주고 왜 동아리를 해체하려는지 물어봐요. 그녀는 학교 자금을 더 잘 사용해야 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녀는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유키에게 출마하라고 격려해요. 왜냐하면 이길 가능성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절망에 빠진 동아리 친구들에게 갔어요. 모든 것이 엉망인 상황에서도 그는 동아리가 해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격려의 말을 전했어요. 누군가 말 잘하는 사람을 선택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치사토를 선택하게 하려고 온갖 칭찬을 했지만 결국 모두 그를 선택했어요. 오후가 되자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치사토는 그에게 초콜릿바를 사달라고 했어요. 그가 조금 걱정되게 했죠. 그는 그녀가 가지고 있던 초콜릿바를 조금 달라고 했지만 그녀는 초콜릿에 대해 뭔가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며칠 후 모든 것이 캠페인을 준비하기 위해 준비되었어요. 유키가 출마하자 모두가 신이 났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들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들은 10%의 표가 필요했어요. 6,000명의 학생 중 600표가 필요한 것이었죠. 모오리 현 학생회장이 도와주기로 했지만 당연히 그는 대가를 원했어요. 사츠키에게 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학생회에서 권력을 되찾는데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유키가 이기면 둘 다 같은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요.
계획은 사츠키의 계획에 따라 폐쇄될 동아리들을 지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10%의 표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거였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모우리가 설명했어요. 먼저 동아리의 표를 얻어야 한다고요? 유키가 그것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일을 해내려면 예쁜 여자와 함께 가야 했어요. 그래서 치사토가 자원했어요. 그들은 또한 서명이 필요했어요. 이를 위해 예쁜 여자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른 소녀들이 자원했고 계획이 진행되었어요. 한편 선생님은 자신의 여동생인 사츠키를 만나러 갔어요. 사츠키는 동아리를 해체하려는 것이 그녀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츠키는 어떻게든 학생회장이 되어 선생님이 못한 일을 해내고 싶어 했어요. 오후에 유키와 치사토는 잠시 쉬기로 했어요. 주인공은 음료수를 사기 위해 동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츠키가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말을 걸었어요. 그녀는 그의 이름을 장난스럽게 바꾸며 놀렸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의 라이벌이었기에 그녀는 캠페인에서 행운을 빌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그는 그녀에게 홀딱 반했어요. 하지만 치사토가 딱 그때 도착해서 주인공이 사츠키를 보고 반응하는 걸 보고 화가 잔뜩 났어요. 그리고 그가 또 다른 여자에게서 메시지를 받은 걸 알아차리고 더 열받았죠. 밤에 그는 저녁 준비를 위해 몇 가지를 사러 갔는데 모리가 그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알고 보니 그 메시지는 그의 선생님에게서 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가서 뭔가를 요리해 줬어요. 사실 그들의 관계는 꽤 독특해요.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치사토는 그를 감시하며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그들이 커플인 줄 알았지만 그는 곧바로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게다가 그는 그녀에게 그들이 술에 취했을 때의 작은 사건을 상기시켰어요. 뭔가 수상한 기운이 감돌지만 선생님은 그 상황을 꽤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주인공은 만약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그녀를 더 이상 보지 않을 거라고 명확히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적절하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다음 날 유키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기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오미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매달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는 3D로 멋진 광경을 즐긴 후에 그녀를 도와줬어요. 아오미는 상황에 대해 사과했어요. 알고 보니 아오미는 장학금을 받고 있어서 항상 바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무거운 일을 많이 하지만 아오미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말했어요. 혜택을 누려야 하니까요. 그러다 나쁜 놈들이 나타나서 아오미를 장학생이라고 놀리고 학교를 다닐 돈이 없다고 비웃었어요. 또 그녀가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주인공은 화가 나서 바로 그들과 싸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오미는 더 이상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계속 그녀를 괴롭히자 아오미는 정말로 냄새가 나는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인공에게 자신의 냄새를 맡아달라고 했어요. 주인공은 그녀의 냄새를 맡고 그녀가 정말 좋은 향기가 난다고 했어요. 그 후 그는 동아리로 갔어요. 모두가 모여 있었고 캠페인을 위해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금을 모으기 위한 바자회를 열기로 했어요. 유키가 잘 만드는 롤케이크를 팔기로 했고 그것이 꽤 맛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게다가 선생님의 도움과 오보로의 300개의 초콜릿바가 캠페인을 확실하게 해줄 거였어요. 그동안 유키는 롤케이크 재료를 사러 갔어요. 사츠키를 만났어요. 그녀는 클럽 멤버들과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캠페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유키는 왜 그녀가 클럽의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지 이해하려고 했어요. 사츠키는 그것이 원칙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유키에게 그 이유에 대해 더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동안 아오미는 계속해서 일상적인 관리를 하고 있었고 주인공의 사진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몇몇 부잣집 딸들이 나타나 그녀를 장학생이라고 괴롭히며 겁을 주었어요. 한편 유키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잣집 딸들이 불쌍한 아오미를 데리고 가서 폭행을 했어요. 밤이 되자 유키 일행은 집으로 가는 길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아오미를 발견했어요. 밤이었기 때문에 도우려 했지만 아오미는 걱정하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일하면서도 그녀는 그 일이 떠올라 눈물을 흘리며 어쩔 줄 몰랐어요. 다음 날 미후유는 주인공의 연설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고맙다고 하면서 유키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고백하고 데이트 신청까지 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거절당했어요. 치사토는 그를 악랄한 방식으로 위로하려 했어요. 미후유는 치사토가 유키를 좋아하는 걸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치사토는 부인했어요. 그러자 미후유는 주인공에게 다가가 치사토를 화나게 하려 했어요. 속으로 미후유는 둘이 서로 좋아하는 걸 알았지만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순간 학교에 기자가 나타나 캠페인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기사를 쓰다 보니 주인공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로는 유키를 유혹하려 했고 노조미도 주인공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유키는 나중에 약속하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주인공의 노력을 본 미후유는 그에게 음료수를 건네며 격려하려 했어요. 그런데 음료를 준비하는 중에 선생님이 매력적으로 등장해 유키에게 애정을 표현했어요. 둘이 단둘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미후유가 나타나서 그 순간을 망쳤어요. 미후유는 상황을 알아차리고 부끄러워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내 생각에 모든 사람에게 저런 자상한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미후유는 유키와 치사토를 이어주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유키는 치사토를 여동생처럼만 본다고 했어요. 그래도 그녀의 행복을 지켜주기로 했어요. 며칠 후 바자회가 시작되었어요. 모두가 유키의 홍보를 위해 준비를 마쳤어요. 초콜릿바를 나눠주며 비싼 롤케이크를 사도록 유도하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소녀들은 코스프레를 하여 주목을 받았고 롤케이크를 사야만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이 계획은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심지어 이상한 클럽이 유키와 보로의 로맨스 만화를 그려 인기를 끌기도 했어요. 모든 게 잘 되고 있었지만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연설이었어요. 미후유는 연설을 돕기 위해 도착했어요. 그녀는 주인공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고 이제 그는 읽기만 하면 되었어요. 하지만 연설 몇 분 전에 미후유는 작은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녀가 주인공의 연설문을 가지고 있었고 주인공은 미후유가 쓰고 있던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공은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먼저 이상한 마스크를 쓴 남자가 연설을 했어요. 몇 표를 얻으면서 사츠키를 난처하게 만들었어요. 그녀가 클럽 예산 삭감의 책임자라고 비난했어요. 그 후 사츠키의 차례였어요. 그녀는 매력적이고 확신에 찬 연설로 모든 사람들을 매료시켰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인공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가 연설문을 읽었을 때 낭만적인 내용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미후유가 진짜 연설문을 건네주기 전에 이미 늦어버렸어요. 주인공은 무대에 오르기 전에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했어요. 결국 그는 즉흥적으로 연설을 했어요. 약간의 부끄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관중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어요. 나중에 투표 결과가 나왔어요. 4명의 후보자 중 10%만 획득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 처음에 유키는 8%의 지지를 받아 약간 실망했어요. 그러나 업데이트될 때마다 비율이 증가했어요. 마지막 카운트에서 10%를 달성했어요. 이제 클럽을 구할 가능성이 더 커졌어요. 모두가 이 성과를 축하했어요. 하지만 선거는 아직 첫 단계에 불과했어요. 다른 클럽의 두 남자가 유키가 클럽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기부했어요. 모든 일이 끝난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치사토는 초콜릿을 사러 가고 싶다고 했어요. 유키는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동의했어요. 사실 그녀는 돌아가신 오빠에게 초콜릿을 조금 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음 날 모리 선배가 클럽에 와서 주인공 팀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는 않았어요. 그는 단지 2단계에 진출했을 뿐이에요. 투표수를 보여주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는 이 투표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각 참가자가 받은 실제 투표수를 보여주었어요. 총 3,000표였고 학교에는 6,000명의 학생이 있었어요. 그는 나머지 3,000표가 무효표임을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투표 라운드에서는 이 무효표가 유키에게 가도록 해야 했어요. 소녀들은 그의 지능에 감탄했어요. 그러나 유키는 요리 외에는 잘하는 게 없어서 다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아오미는 그에게 요리 실력이 그의 초능력이라며 힘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미래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요리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남자는 의도치 않게 손가락을 베었고 간호 기술을 갖춘 그녀는 혀로 출혈을 멈추었고 이로 인해 광사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오미가 남동생들에게 이 방법을 사용했다는 소식을 듣고 치사토는 남동생이 사고로 사망한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유키는 깨달았고 자신의 표현을 보고 자신이 슬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식사 후 우리의 영웅은 온천에서 휴식을 취하러 갔는데 치사토도 거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결코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남자가 맛볼 수 있는 거대한 오렌지 한 쌍을 제공하고 주인공은 반쯤 당황했고 오보로가 그 남자의 칩을 가져가고 싶어 도착한 순간을 악화시키기 위해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뛰쳐나갔지만 부주의하게 건설 도구쇼를 공개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는 산책을 하다가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고 그 순간 프로페가 가족 문제로 사츠키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본다. 그녀는 대화를 우연히 들은 것에 대해 사과했고 그와 잘 어울리는 사츠키가 그를 놀리기 시작했지만 이 대화에 약간의 향신료를 추가하기 위해 선생님은 사츠키에게 이미 키스를 했다고 인정했고 사츠키 서프라이즈도 남기고 남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떠났다. 나중에 그들은 잠에 들었고 오보로는 유키와 방을 공유했지만 모든 곳에 알람 시계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가 깨어나지 않으면 아침에 키스로 그를 깨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환경을 더 이상하게 만들기 위해 오보로는 도망치지 않도록 저우지수를 그 사람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운 좋게도 그는 마침내 탈출에 성공했고 화장실에 가자마자 선생님이 완전히 돌이켜 주인공의 구간객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그의 방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은 확실히 매우 다른 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남자가 어떤 불운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기숙사의 복도에서 소녀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남자가 간첩하고 있는 변태라고 생각했고 겁에 질린 사람은 그를 기지에서 보내고 싶어하는 분노한 여성들의 군중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츠키의 도움으로 그의 삶의 구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준 그녀는 선생님이 돌을 던지고 그녀로부터 또 다른 키스를 받도록 돕기 위해서야 그가 잡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자신이 그에게서 키스를 훔쳤다고 말하면서 다른 시간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해명했고 사츠키는 늦었듯이 모든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유키는 방으로 가고 싶었지만 사츠키는 소녀들이 여전히 경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남자와 매우 가까워졌고 조금 더 머물도록 초대했습니다. 광산은 체스 게임에서 매우 잘하고 있었고 그 사람은 굴욕감을 느꼈지만 광산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당신에게 3가지 옵션만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항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그곳에서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매우 좋았고 세 번째 옵션은 그녀와 조금 더 게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보,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 물론 그는 세 번째.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공중에 더 온난화를 넣어 그리고 그 소녀는 유키가 언니와 함께하기 위해 키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심각해졌다고 사츠키는 교수가 실종을 주고 심지어 집을 이사했다고 말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것은 특히 그의 어머니 일반적인 종류의 슬픈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주인공에게 뭔가를 알고 있는지 물었지만 불행히도 그는 그녀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모든 것이 소녀들에게 좋았던 것처럼 보였을 때 유키는 포기했지만 사츠키를 떠나기 전에 다시 키스의 주제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의 얻을 때 교사는 퍼레이드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츠키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사츠키를 자극하기 위해 유키에게 키스하려고 했지만 그 남자의 영토를 표시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떠났다. 다음날 장군은 여자 기숙사 주위를 저격한 가십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은 그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 그러나 밤에는 치사토가 전체 장면을 보았다고 계산하지 않고 그와 교수만 보았습니다. 그녀는 질투로 죽어가고 있었고 그와 함께 온천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치사토가 그를 사랑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유키가 항상 그녀 옆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녀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타디나는 그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나빴고 에이오미가 오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 떠났습니다. 잠시 후 주인공은 다시 교사를 만나고 다시 그녀는 돌에 맞아 그는 시간을 들여 그녀의 가족에 대해 물어 그는 진지하게 그녀를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고 심지어 그가 이제 그녀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이제 그는 그녀와 그녀의 여동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기 때문에 그녀는 사츠키에게 체스 결투를 불렀습니다. 선생님이 이기면 주인공과 함께 있겠지만 길을 잃으면 그 남자와 함께 있는 것 외에도 가족을 떠난 이유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곤 했다. 게임에서 교사는 매우 좋은 입증, 이미 완전히 제어하고 거의 게임에서 승리했다. 사츠키를 자극하기 위해 그녀는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물론 그녀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그들은 같은 아버지의 이복 자매였지만 사츠키는 모든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사고를 당했고 그녀의 혈액형이 희귀했기 때문에 기증자가 필요했지만 그녀가 생각한 어머니는 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외동딸인 사츠키와만 호환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평생이 가짜 어머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몇 년 후 사츠키가 태어난 후 자신이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죽은 어머니의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느꼈던 슬픔은 가족에 대한 증오로 바뀌었고 그녀는 아버지가 한 일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들었습니다. 사츠키는 울기 시작했고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그녀를 미워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다음날 치사토는 오빠를 생각하며 잠에서 깨어났지만 캠페인 첫날이었기 때문에 주인공을 깨워야 했다.
학교에서 그들은 정치적 룰을 위한 팜플렛 몇 장을 인쇄하러 갔는데 한 시즌이 지난 후 우연히 학교로 돌아온 광산에 부딪혔습니다. 온통 친근한 유키가 치사타를 질투하게 만들었고, 다른 한편으로 사츠키는 선생님과 함께 가장 큰 헛소리에 빠져 있는데 그것은 사츠키가 체스에서 승리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패배를 숨기고 계셨는데 그 자극은 게임의 상금이 유키였기 때문이었는데 치사토가 두 사람이 좋은 생각을 교환할 때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값싼 것을 자르고 사츠키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캠페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한다면 더 사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프릴 이후 치사토는 유키에게 화를 냈고 그것이 선생님에게도 뭔가 굴러가는 것을 깨달았고 이는 그녀를 매우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각 후보자는 더 많은 공개를 얻기 위해 모든 일을 했지만 그가 연설하는 순간 일부 소녀들이 아오미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헛소리를 보고 그는 거의 행동하기 위해 떠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치사토는 캠페인을 타협할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서 그것을 중단했으며 학교 공공안전부서의 일부 사람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정착하여 소녀들을 데려가기로 했지만 아오미는 이전에 학생과 함께 긴장된 움직임을 겪었기 때문에 겁을 먹었습니다. 전 보안 책임자는 더러운 행동을 하고 그녀의 이름을 공개했으며 그녀가 심각한 위법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두 사람은 오미를 나쁘게 대했고 그녀는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오미는 구조 시도에 대해 유키에게 감사를 표했다. 주인공은 협박을 당하지 않도록 동료들을 지지하겠다고 말하면서 후보에서 줄거리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치사토는 에이오미를 돕는데 더 집중하고 있으며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 남자를 껴안고 질투심이 많고 그를 다른 광산으로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무오리는 새 광산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있었는데 이는 실제로 그녀가 돌아왔을 때 전 장학생에게 문제를 일으킨 그녀의 잘못이었습니다. 악을 제기하는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심지어 대통령직에서 유키를 통제하고 싶었지만 그 사람은 그녀가 했던 더러운 퍼레이드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유키는 광산과 함께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도중에 모리에게 내가 이름을 잊어버린 것을 틀고 부딪히자 주인공도 놀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아기에 찬 키사토는 그것이 간접적 인키스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헛소리를 피하기 위해 그러나 그는 그가 차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광산은 그가 차에 치인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여 치사토에게 비극적인 기억을 가져왔고 그녀는 너무 무서워서 필사적으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치사토는 울고 있었어. 하지만 사람들이 확인해보니 남자는 멀쩡하고 아무 일도 없었어. 그래도 치사토는 걱정했어. 사고 소문은 이미 퍼졌고 사츠키는 유키를 찾으러 클럽에 갔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유키가 괜찮다는 걸 알게 되자마자 안도해서 기절했어. 그 후에 유키가 클럽에 와서 자기가 멀쩡하다는 걸 증명했어. 그런데 치사토가 우울해하고 있는 걸 알아차렸어. 집에서는 치사토가 남자의 팔을 놓으려 하지 않았어. 너무 충격받아서 유키는 목욕을 하려고 셔츠를 찢어야 했어. 그는 치사토의 이런 태도에 화가 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한순간 치사토는 유키가 자신을 멀리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유키에게 초콜릿을 가져다 줬지만 유키는 더 이상 그런 분위기에 빠지지 않기로 결심했어. 유키는 그녀가 누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단지 여동생이 없는 대신 자신을 여동생처럼 여기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 그래서 그녀에게 초콜릿을 먹으라고 했지만 치사토는 그 순간 몸이 안 좋아졌어. 분위기는 어색해졌고 둘 다 각자 방으로 갔어. 며칠이 지나고 치사토는 너무 힘들어서 학교에 가지 않았어. 학교에서 유키는 모리가 카나라고 적힌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걸 봤어. 모리는 카나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고 고백했고 카나를 찾기 위해 학교에 입학했지만 어디 있는지 몰랐어. 유키가 음악을 듣자마자 무오리가 나타났고 이게 카나의 음악이라는 걸 눈치챘어. 하지만 치사토에 대해 물어보면서 살짝 넘어갔어. 유키는 그녀가 아파서 며칠 쉬고 있다고 말했어. 그 순간을 이용해서 무오리는 유키에게 장학금 수혜자들을 지원하라는 요청을 했어. 하지만 먼저 선거에서 이기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어. 그 후에 우리 영웅은 병원에 갔고 그 남자도 거기 있는 걸 알았어. 궁금해서 뒤따라가 보니 모리의 친구와 관련이 있었어. 그가 들은 정보를 따라갔고 그녀를 찾았지만 그녀는 일종의 혼수 상태에 있는 것 같았어. 하지만 그 남자는 유키가 뒤따라온 걸 알아채고 유키를 공격했어. 공공안전부가 항상 모든 걸 처리할 수는 없어서 S 요원이라는 스파이들을 고용했다고 했어. 그들은 학교에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를 전달했어.
모리와 카나는 그 일을 맡았었어. 하지만 학교에 많은 돈이 걸리자 상황이 어두워졌고 카나는 조사에 들어갔어. 그러나 그녀가 너무 많이 파헤치자 그녀를 없애버리려고 했고 모든 증거를 지웠어. 그 후로 카나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스파이들은 아무도 모르게 숨겨졌어.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사실 오사와라는 신입생의 짓이었어. 그녀는 이전에 학생회장이었고 학교에서 많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었어. 그래서 무오리는 카나가 회복될 때까지 그녀를 지키기로 결심했어. 한편 미후요는 치사토를 방문하러 갔고 그녀가 유키와 싸웠다는 걸 알아챘어. 그녀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초콜릿이 가득 담긴 상자를 발견했어. 치사토는 자신이 유키를 죽은 오빠로 대체하려고 했다는 걸 깨달았어. 이 때문에 치사토가 화가 나서 미후유를 공격하기 시작했어. 미후유는 자신의 흉터를 이용해 치사토가 자신감이 없다는 걸 알았어. 미후유는 자신의 힘을 테스트하려고 부끄러움 없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거리에 나갔어. 치사토는 그녀를 따라갔고 미후유가 트라우마를 극복한 것을 보고 치사토도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어. 이 모든 드라마 속에서 모리는 또 다른 문제를 터뜨렸어. 보안부의 재정 문제였어. 거의 모든 돈이 카나의 치료에 쓰이고 있었어. 하지만 유키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모리에게 카나의 위치를 알아내자고 했어. 유키는 스파이로서 모두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어. 모리는 카나를 찾아냈고 그녀를 그 상태로 멀리 데려갔어. 무오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유키에게 카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말했어. 그 후에 모리는 카나를 찾아낸 것에 행복해했고 모리는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연주했어. 그동안 사람들이 찾고 있었어. 카나는 음악을 들으며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고 몇 분 만에 의식을 되찾았어. 모리는 울기 시작했고 멀리서 그 장면을 본 무오리도 울었어. 모든 게 잘 해결된 것 같았어. 집으로 돌아오면서 치사토는 유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했어. 그녀는 유키가 싫어하는 초콜릿을 조금 먹으며 서서히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시작했어. 선거 캠페인이 끝나가고 있었고 유키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이를 기념하기 위해 치사토는 유키를 데이트에 초대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데이트는 일종의 결혼식처럼 되었어. 그때 유키는 자신이 항상 치사토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 감정을 숨기고 무시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키스하려고 했어. 하지만 갑자기 둘 다 전기 충격을 받았고 치사토를 데리고 가버렸어. 유키는 전화를 받았고 다시 치사토를 보고 싶으면 그들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했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 하지만 문제는 계속됐어. 누군가 주인공을 비방하는 말을 적어놨어. 그리고 그는 12시까지 연설을 해야 했어. 그렇지 않으면 선거에서 포기한 것으로 생각될 거였어. 그러나 학교의 몇몇 여학생들이 그를 발견했고 거지처럼 보였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어. 무오리는 상황이 매우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행동하기 시작했어. 모두가 유키를 찾기 시작했고 유키를 학교에서 멀리 떨어뜨리려고 했어. 그래서 그가 선거에서 지게 만들려고 했어. 그런데 모리가 모든 것을 알아내고 유키가 사용하고 있는 전화의 신호를 차단했어. 모리는 유키에게 치사토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다고 말했어. 유키는 그녀를 찾으려고 달려갔어. 학생회 모두가 오사와가 범인이라는 것을 눈치챘어. 그녀가 카나를 치고 달아났다는 증거도 다 있었고 결국 그녀를 체포했어. 그 후 유키는 치사토를 찾았고 그녀가 무사한 것을 보고 기뻐했어. 여자애들의 도움으로 유키는 연설을 하러 갈 수 있었어. 유키는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했고 모두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어. 그는 열심히 할 것을 약속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 그래서 결국 선거에서 승리했고 모두가 그를 자랑스러워했어. 며칠 후 새로운 학생회장이 된 유키는 바빴지만 그래도 와이프와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 둘은 그녀의 죽은 오빠를 방문하러 갔고 옛날을 회상하며 초콜릿을 먹었어. 그리고 둘은 서로에게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고백하며 키스했어. 이렇게 해서 이번 회차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화면에 나오는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해보세요.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리오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